이 행성의 한 시간은 지구의 7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채널 구독자 수가 1000만 명이 되는 순간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영화 인터스텔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멋진 사운드 트랙이나 맥코너헤이의 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웜홀로 뛰어들어 거대 블랙홀 가르강튀아 주위를 공전하는 여러 행성을 발견한 장면 기억하시나요? 물론 흥미로운 줄거리이고 특수효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작자들이 시나리오를 쓸 때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킵손에게 감수를 의뢰했고 그가 집필한 여러 학술 논문을 기반으로 채용된 내용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그러한 일이 정말 생길 수 있는 걸까요? 일본 연구자들의 최근 연구가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이야기할 것이 더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혹성이 통상의 블랙홀 주위를 공전한다는 설은 지금까지도 학문의 세계에서 널리 이어져 왔는데 거대 질량 블랙홀에 대해서는 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거의 몬스터급으로 그 질량은 태양의 100만 배를 넘습니다. 행성은 보통 항성 주변에서 성간 구름부터 형성됩니다. 물질이 회전하면서 점차 집적되어 고체가 되어가는데요. 그럼 이 관계에서 항성을 거대 질량 블랙홀과 교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고시마 대학의 천체 물리학자 와다 케이치시 팀이 계산한 결과 그럴 경우 행성의 형성은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대 질량 블랙홀은 매우 강해 시공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붕괴시켜버립니다. 하지만 블랙홀로부터 10에서 30광년 떨어지면 그 효과가 매우 줄어듭니다. 즉, 우리는 블랙홀로부터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대체로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성은 엄청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직접 발견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그 때문에 학계에서는 그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죠. 그 증거가 밝혀지기 전에 거대 질량 블랙홀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미리 상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몬스터 행성. 이런 행성계는 항성 근처에 형성되는 것과는 좀 다를지도 모릅니다. 블랙홀은 매우 크고 또 막대한 양의 먼지가 존재하며 그 주위를 수만 개의 행성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구의 수십 배 크기로 부푼 것인데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인터스텔라에 등장하는 밀러 행성은 가르강튀아의 바로 근처에 있지만 붕괴를 면할 정도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성이 비슷한 거리에 있었다면 무서운 기조력으로 심하게 당겨져서 이미 납작해졌을 겁니다. 또 그곳에서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블랙홀의 자전 속도에 따라 변할 겁니다. 놀랍게도 블랙홀에는 독자적인 교통규칙 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자전 속도는 일정한 값을 넘지 못하거나 그도 아니면 사건의 지평선이 깨끗이 소멸하여 특이점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렇게 되면 물리법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가르강튀아는 전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밀러 행성의 한 시간이 지구의 7년에 상당한다는 시간 설정이 감독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코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면 행성의 표면은 매우 강하게 가열한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은 빛 에너지에 있습니다. 빛 에너지는 광자의 주파수에 비례하고 주파수는 시간의 둔화와 같은 배수만큼 커집니다. 즉 6만 배나 돼야 하는 것이죠. 이론대로라면 밀러 행성은 섭씨 900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인터스텔라의 주인공들이 실제로 그곳에서 발견하는 것은 물로 가득한 끝없는 망망대해가 아닌 용해된 알루미늄의 바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블랙홀이 가르강튀아보다 더 완만하게 돌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행성 표면에서의 시간 감속이 그만큼 극단적이 아니라 온도도 훨씬 낮다고 하면 이 행성은 막대한 양의 방사선과 자외선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즉 대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조금 더 멀리 나가볼까요? 블랙홀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행성의 색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랙홀에 가까운 행성은 적색, 먼 행성은 수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모두 중력이 빛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질량이 큰 천체 근처에서는 빛의 주파수가 바뀌어 스펙트럼이 적색으로 변이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면 좋을까요? 거대 질량 블랙홀 주변에는 이른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이 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의 블랙홀을 예로 들면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은 그 중심부에서 140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행성의 대기는 여기에서는 안전하고 게다가 충분한 빛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블랙홀은 그 이름에 반대되게 간혹 빛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블랙홀의 강착 원반은 주위를 회전하는 고열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물질은 강력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 곳에 있는 이들 행성에서 빛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문제는 열입니다. 블랙홀의 온도는 절대 0도입니다. 우리의 차가운 블랙홀은 지구와 비슷한 조건까지 행성을 데울 수는 없습니다. 블랙홀의 이웃생활. 이들 행성은 생명의 생존에 적합한 걸까요? 앞서 체코의 물리학자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요컨대 생명을 유지하려면 온도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열은 뜨거운 것에서 찬 것으로 전달됩니다. 예컨대 지구상의 유용한 에너지원은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우주 공간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주 공간의 온도가 높고 공전의 중심이 되는 천체가 낮아진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배경 복사와 차가운 블랙홀의 온도 차이를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온도는 2.7 켈빈인 반면 블랙홀은 0 켈빈입니다. 이를 통해 900와트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는 생명을 겨우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생명을 탄생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배경 복사는 더 고온이었습니다. 빅뱅 발생 1500만 년 후 그 온도는 300 켈빈이었습니다. 이것은 블랙홀의 인근에 있는 행성의 액체상의 물과 생명을 창출하기에 딱 적합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예상은 과학적으로 모순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그럴싸하게 통과되려면 상당한 조건을 클리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대 질량 블랙홀의 영향 아래에 있는 행성의 어느 한 곳이 인류의 마지막 거처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항성의 빛은 조만간 소멸하지만 블랙홀은 훨씬 오랫동안 존재하며 끝없는 암흑 공간에 떠오르는 마지막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거대 질량 블랙홀 근처에 있는 생물에는 새로운 모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불편을 겪더라도 가깝기 때문에 얻어지는 효과를 우리들의 이익에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없어질 수 있는데요. 마치 거대한 소각로처럼 어떤 것이든 모아서 블랙홀에 넣기만 하면 블랙홀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분명 어딘가에서 천재적인 연구자가 나타나 우리의 새로운 공전의 중심 천체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다이슨구 같은 유용한 메커니즘을 떠올려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간의 흐름이 늦어지는 블랙홀 근처에 안티에이징 살롱을 만들어 테라피를 제안한다면 미용업계는 엄청나게 발전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전 세계가 바라는 소망일지도 모르겠네요. 단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거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수 은하의 중심에 있는데 이는 지구에서 26,000광년이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행히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이 소멸하기까지 강력한 장치를 발명하고 새로운 행성에 올라탈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는 모두 아직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화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똑같이 다른 대륙으로의 정기 비행을 꿈꿨습니다. 비행기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그것은 더 이상 공상이 아니게 되었죠. 이만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